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5스타가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좀 한다는 주식 고수 3인방, 우리는 주식 TMI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유 있는 투머치 토크 셋이서 알아두면 돈 되는 주식 정보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투자자가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라는 말을 여실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사실 위기가 기회라든가 또는 역발상 투자 이런 잘못된 함정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손실을 더 키우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9월 말 저점으로 보고 매수하셨다면 10월 초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더 어려워졌을 거고요. 특히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매수한 삼성전자나 카카오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조정장에 주식 계좌 역시 때 아닌 한파를 맞았는데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급락장에도 오르는 종목은 존재하는 법이죠. 특히 지난 3분기 주목을 받은 투자 핫 키워드가 있었는데, 자, 두 분이 동시에 정답을 외쳐주시죠. 하나, 둘, 셋. 친환경. 네, 역시 척하면 척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곧바로 오늘의 주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린과 깐부맺기. 자, 친환경을 타고 급등할 종목은입니다. 지난 3분기 국내 주요 그룹 다수가 시가총액이 감소하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죠. 시가총액 변화를 살펴보면은 삼성이나 SK 등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좀 힘을 받지 못했을까요? 일단 디램 가격이 내년 초까지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만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는 4분기 전 세계 디램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게 되면서 디램 가격이 3에서 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오롱, 효성 등 소위 굴뚝주라고 불리는 이런 그룹주들은 시작 하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죠. 네,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기존의 꿀뚝 산업으로 불렸던 화학이나 철강주들이 친환경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친환경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효성이나 코롱 대표적인 그룹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친환경으로 진출하면서 계열사들이 수소나 2차 전지 관련으로 강하게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분기 15대 그룹주 가운데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 두 분은 짐작이 가시겠는데 바로 코오롱 플라스텍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독보적으로 몸집을 키웠는데 그 비결 바로 수소겠죠? 맞습니다. 지난 9월 8일 수소기업 협의체가 출범을 했는데요. 코오롱 그룹도 이 협의체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코오롱 플라스틱의 주요 제품이 차량 경량화의 핵심 소재인데요. 이 차량 경량화의 핵심 소재들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도 필수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코오롱 그룹은 출범식에서 수소 경제 밸류체인 구축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그룹 계열사인 코오롱 플라스틱이 최대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장에서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은 친환경 관련주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 5스타 셋이 의견을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네. 저만 스탑을 좀 들었는데요. 자, 변동 과정에서 낙폭 과대주들이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 친환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다른 말로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각국 정부의 친환경 투자 속도가 좀 늦어질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톱을 들었고요. 두 분은 고를 들어주셨어요? 네, 조금 길게 보고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정부 정책 제목을 보게 되면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즉 친환경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 집중되는 섹터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 미국뿐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친환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글로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필연적으로 친환경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3분기 내내 부진했었던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개인들의 최애 주식인 만큼 향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4분기에는 좀 부진을 털고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저만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아직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 부족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고를 들었는데 김효영 대표도 스톱 이유 전해주시죠. 일단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자동차주들 특히 현대차나 기아차 이 두 대형주가 유의한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현대차 수급을 보면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저가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메이저 수급이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서서히 바닥에서 형성을 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은 존재를 하고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물음표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이브스타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방송 외에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쉽고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5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파이브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리고요. 유튜브 SBS BJ증권에서 필살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